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신 대비 영상으로 일단은 엄마 걱정이라는 시 지문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재박, 천재노 친구들 이 영상 들어주시면 되고, 일단 강의는 천재박 평가 문제집으로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제 천재노 출판사 친구들은 어차피 거의 본문의 내용도 같고 이제 평가 문제 구성도 비슷하니까 일단은 이 강의를 들어주시고, 쌤이 평가 문제집 필기본 따로 보내드린 거 있죠. 그걸로 좀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 걱정이라는 작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어제 이 영상을 찍으려 했는데 어제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오늘 이제 주사 맞고 약도 먹고, 그래서 목이 완전히 맛이 갔다는 거 그래도 조금만 이해해 주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엄마 걱정 학습 목표가 이제 화자에 주목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뭐 이번 내신 다 첫 내신이겠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내신 공부하면서 주의할 점이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이 학습 목표라는 게 우리가 이 단원에서 뭘 배울지 어떤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떤 게 문제에 나올지 그거를 궁금하잖아, 그치? 그럴 땐 뭐 보는 거야? 내 학습 목표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학습 목표, 화자의 주목할 시를 감상할 수 있다. 그럼 엄마 걱정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 뭐야? 화자겠죠, 그쵸? 물론 화자에서만 문제를 다 낸다는 건 아니야. 근데 화자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이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학습 목표에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쌤이 그 필기본 써드린 거 보면은 시의 구성 요소하고 정리를 먼저 해드렸을 텐데, 일단 미안합니다. 먼저 사과를 하고 구성 요소가 아니라 시의 요소로 할게요. 시의 요소, 시의 3요소. 구성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C의 3요소로 하죠. 그래서 우리 음악적 요소, 운율, 그리고 회화적 요소, 심상, 그리고 의미적 요소, 주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이 운율, 심상, 주제가 C의 3요소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C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운율부터 보면은 우리가 운율이란 건 어떤 게 반복되면서 생기는 리듬감이라고도 하죠. 혹은 말의 가락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항상 운율 형성 방법 같은 건 중요하잖아. 그러면 시에서 운율 형성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런 뭐 반복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 이 엄마 걱정이라는 시에서는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 와,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시에서 이런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 어떤 말 할 수 있는 거야? 아, 이런 시 구가 반복되고 있구나. 아니면 뭐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어떤 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안 온대잖아. 안 온대. 그럼 아, 뭔가 부정적인 시어가 반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시를 보던 이제 운율 형성 방법을 찾을 때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뭐가 반복되는지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달달달 외우는 공부 습관으로는 이제 중등 때는 어떨지 몰라도 이제 고등 가서 못 버텨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스스로 찾는 연습을 하면 좋겠고, 운율은 이따 가서 엄마 곡지에서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심상이란 게 나오죠. 심상은 우리가 못하는 말이 이미지 혹은 뭐 감각이라고도 하죠. 감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어를 어떤 감각으로 느끼는지를 우리는 심상이라 하잖아. 그래서 심상은 우리가 일단 우리가 아는 오감 뭐 있어 얘들아? 시각, 청각, 그리고 미각, 촉각, 시각. 방금 후각. 이게 발음이 이상했던 것 같은데. 여튼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여기다가 뭐가 더해져요? 공, 감, 각이라는 심상까지. 그래서 우리가 엄마 걱정에서도 여러 가지 심상을 볼 텐데, 그중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공감각이라 했죠. 그쵸? 그냥 공감각은 다른 감각이랑 다른 거예요.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공감각이 사용된 어떤 시구에 미주를 쳐놨는데, 거기다 뭐 시각적 심상이 사용됐다, 아니면 청각적 심상이 사용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어떤 심상이 사용됐다 말야 돼? 아, 공감각이 사용됐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주제라는 건 뭐 당연히 어느 문학에서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엄마 걱정이라는 시에서 주제는 뭐였어요? 어떤 유년실의 어떤 외로운 기억, 아니면 그걸 떠올리는 어떤 슬픔, 그런 게 주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운율 심상 주제, 아, 이런 걸로 시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시의 화자가 가장 중요하다 했죠. 왜?
그것이 학습 목표니까 시의 화자는 뭐래요? 시에서 말하는 일을 우린 시에서 화자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이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화자랑 또 우리가 동백꽃에서 서술자는 개념 배우잖아. 이걸 바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시에서는 우리 뭐라는 거야? 화자라고 소설에서는 서술자라는 거예요. 시에서 서술자 이런 말은 못 쓴다는 거야. 왜?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시는 화자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산문들에선 서술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래서 시에서 화자, 시에서 말하는 이로 특징을 보면은 어떤 화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내용과 주제 분위기 등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학습 활동에서 보겠지만 엄마 걱정은 이제 화자를 바꿔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쵸? 그럴 때 시 분위기가 달라진다, 주제가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자의 상황과 정서, 유형 중에서 이제 우리가 화자 유형만 볼 건데 화자 유형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대. 근데 여러분 이거 찾는 거 참 쉽죠? C에서 나가 드러나면 좀 더 확대해 보면 C에서 나, 내, 우리 이런 1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그리고 1인칭 대명사가 드러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 조금만 추가적으로 써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는 표면적 화자라고 합니다. 표면적 화자. 네, 표면적 화자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어떻게 찾는다고요? 시에서 나, 내, 우리 이런 1인칭 대명사가 있으면 아,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구나. 근데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본적인 거지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서 엄마 걱정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쌤이 말을 되게 빠르게 하는 편이라 배속하지 말라 하고 싶은데 쌤이 지금 목이 많이 아파서 이제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약간 느리다, 아, 다 아는 내용이다 싶으면 조금 배속해서 들어주세요. 자, 미안해. 자, 엄마 걱정에는 C를 보면 일단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했어? 화자가 중요하다 했지, 그치?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뭐 중등 시험이라도 이제 100점을 못 맞을 수 있어, 당연히. 근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란 건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그게 뭐인 거야? 학습 목표에 있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학습 목표 뭐라 했어? 화자에 집중하자. 그러면 화자가 누군지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엄마하고 치는 화자는 누구야?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어린이 된 나예요. 여러분 포인트는 내가 어른이 됐다는 거야, 어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오답 순서로 이런 게 있죠. 뭐 화자는 어린아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화자 이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른이 된 나다. 그 다음에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이시에서 드러나요. 왜? 뭐 우리 벌써 나오잖아. 두 번째 좀 우리 나오고 그래서 나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보면은 일단은 갈래, 뭐 현대시, 제주 유년시를 기억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성격을 보면 우리가 애상적이라 쓰는 애상적. 그래서 애상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제 중2 됐으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고딩들도 모르는 친구들 참 많아. 그래, 애상이라면 그냥 뭐라 알면 돼? 슬픔이야 얘들아, 슬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잖아. 그치? 근데 그 기억이 어떻다는 거야, 나에게? 슬프다는 거야. 그냥 슬프다고만 우리 알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복잡하게 막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아니, 슬픔에 체념하고 있다? 이런 말 넣지 마. 그냥 우리 뭐라 알면 돼? 아,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특징 보면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그리고 비유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요. 그럼 우리 모아야 돼? 어디서 어떤 비유를 사용해서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그럼 1년부터 가볼게요. 자, 열문 30단을 이고 시향이가 우리 엄마. 30단이 이제 40kg라고 아마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40kg를 외우란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아, 이게 무겁구나. 그럼 여러분 40kg를 여러분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갈 수 있어? 아, 여러분 갈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아, 어머니가 삶이 어땠다? 고단하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여러분, 아, 여러분 문제 푸는 거 보면 막 여기서 막 서술형에서 어머니의 지친 모습을 비유한 걸 써라 했는데 뭐 여기를 쓰는 친구들은 대체 뭐야? 여러분 여기선 비유가 사용돼서 안 됐어? 여기선 비유가 당연히 사용 안 됐어요. 왜? 그냥 어머니가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대잖아. 이거는 그냥 어머니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유란 거 뭐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이건 그냥 팩트잖아, 팩트 여러분. 근데 이건 당연히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자, 안 오시네. 해는 쉬진 지 오래. 그래서 여기 부분 자주 나오죠. 우리가 일단 표현이 참신해서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자, 표현을 보면 해가 시들었다 얘들아. 해가 시들었다. 자, 우리가 시들었다는 표현은 보통 어디에 써? 그죠? 우리가 식물에 쓰죠. 뭐 꽃이나 이런 식물들이 쓴단 말이야. 해한테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해를 식물에 비유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식물 나온 거 딱 하나밖에 없지. 뭐밖에 없어? 우리가 이 열무란 식물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거를 열무에 비유했다. 그럼 뭘 열무에 비유한 건데? 아, 해가 시들었다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시간이 흘러서 해가 저문 걸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한다 했어? 시간의 흐름을 뭐에 비유했다? 아, 열무에 비유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비유한 건 뭐야, 얘들아?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나의 처지나 엄마의 처지를 비유한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뭐에 비유한 거다? 열무에 비유했단 거야. 해가 저무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 시간적 배경이 저녁 혹은 뭐 밤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말이 있을까? 해는 여러분 살아있어, 살아있지 않아? 살아있지 않죠, 그쵸? 근데 식물은 살아있잖아. 그치? 그러면 살아있지 않은 것을 뭐에 비유한 거야? 살아있는 걸로 비유한 거야. 무생명을 생명에 비유한 거야. 이런 거 우리 뭐라 한다 했죠? 활유법이란다 했어요. 여기서 의인법 말하면 안 돼, 얘들아.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였고, 활유법 뭐라고?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 뭐라 한다? 활유법이라 한다. 그래서 표현법 이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심상을 말해볼까, 얘들아? 해가 시들었대. 해가 어쨌든 저물었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우리 어떤 심상을 느낄 수 있을까? 아, 시각적 심상이죠. 그쵸? 그래서 뭐 시각적 심상이 사용됐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네요. 계속 보면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그래서 찬밥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은 찬밥 먹고 싶어? 따뜻한 밥 먹고 싶어? 당연히 따뜻한 밥 먹고 싶죠. 그쵸? 우리가 막 찬밥 신세 이런 말 있잖아. 그래서 찬밥이라면 약간 조금 관심을 못 받는 막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찬밥도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찬밥처럼이란 건 내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외롭게 있었다는 그 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써놨죠. 나의 외로운 처지를 이제 촉각적 심상을 사용해 비유했다. 이런 촉각적 심상은 뭐야? 아, 뭔가 약간 온도라든지 아니면 뭐 촉감 막 부드럽고 딱딱하다 이런 거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 이런 걸 우리 촉각적 심상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찬밥이란 게 나의 외로운 유년 시절의 외로운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촉각적 심상을 사용해 비유했구나. 우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찬밥처럼 A처럼 뭐뭐 A 같이 A 같은 이런 말을 쓰면 우리 뭐라 해요? 아, 직유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난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자, 왜 천천히 숙제를 할까? 여러분 수업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막 공포 영화 그런 거 볼 때 되게 무섭잖아. 그럼 무서우면 보통 어떻게 해? 막 딴짓 계속 하려 하잖아. 그걸 잊으려고. 그래서 얘도 뭐 하는 거야? 내가 제 엄마가 안 오시니까 늦은 밤에 되게 외롭고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견디려고 엄마를 뭐 기다리기 위해서 엄마가 없는 시간을 견디려고 어떻게 한다?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천천히 숙제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근데 엄마는 와 안 와? 엄마는 안 오세요. 근데 가끔 이실하면서 뭐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럼?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엄마 죽지는 않았고요. 그냥 안 온다고 생각합시다. 오지 않아. 자, 그리고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하죠. 일단 우리가 쉬운 것부터 보자. 쉬운 거. 자, 일단 A 같은 B, 배춧잎 같은 발소리. 여기 뭐뭐 같은, 뭐뭐 같이 아니면 A처럼 막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뭐라고요? 아, 직유법이 사용됐다. 이런 말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타박타박. 야, 타박타박 같은 거 우리 뭐라 하죠? 타박타박? 그쵸. 음성 상징어를 하죠. 그럼 음성 상징어는 뭐와 뭘로 나뉘어? 뭐 의성어와 이제 의태어로 나뉘잖아. 의성어는 뭐야? 약간 소리를 표현한 거. 근데 뭐 개가 멍멍 짖는다 할 때 개가 진짜 멍멍 짖지도 않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표현하고 멍멍이라 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의성어라 하고 의태어는 뭐예요? 여러분 의태어는 어떤 모양새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뭐 아기가 아장아장 건다면 아기가 진짜 아장아장 막 소리를 내면 걷지는 않잖아요. 그 모양새를 표현한 거죠. 이런 거 우리 의태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타박타박은 의태어입니다. 모양새를 표현한 건데 사실 의태어로 표현했다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음성 상징이라는 점이 좀 더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이게 음성 상징어다. 근데 음성 상징을 사용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걷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타박타박 걷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어때? 뭔가 약간 실감 나죠. 그쵸? 생동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음성 상징을 통해 생동감을 주고 있다 하면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배추잎 같은 발소리는 누구의 발소리를 말하는 걸까 얘들아? 저 어머니의 발소리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왜 하필 배추잎이야? 배추잎 타박타박 어떤 시든 배추잎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의 발소리가 마치 시든 배추잎 같다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어땠다? 되게 지쳤다. 그래서 어머니의 지친 발소리를 뭐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배춧잎에 비유한 건데 우리가 이 발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안 들린다는 거야?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소리 이런 발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함정 문제로 가끔 나오니까 조금 주의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약간 심상이죠 심상. 네, 심상을 볼 텐데 배추잎 같은 발소리를 보자. 우리가 발소리만 떼놓고 볼게. 발소리만 떼놓고 보면 이거 어떤 심상일까 얘들아? 이건 당연히 청각적 심상이죠. 우리가 귀로 들으니까. 근데 배추잎 시든 배추잎은 우리 뭘로 느낄까? 우리가 시들었다는 거 눈으로 봐서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얘들아 봐봐. 이거를 우리가 만약 밑줄 쳐놓고 아이고 이거를 내가 밑줄 쳐놓고 어 여기서는 그러면 시각적 심상이 사용됐다 혹은 뭐 청각적 심상이 사용됐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해야 돼? 여기서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됐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럼 공감각적 심상이 뭔데 얘들아? 공감각적 심상은 옆에 써놨나? 안 써놨네? 미안해. 그냥 공감각적 심상에 를 쓰면 이제 한 감각이 왜 이렇게 인터넷 끊기지? 여러분 인터넷이 불안정한 것 같아서 인터넷 좀 고치고 왔어요. 이제 공감학적 심상 설명하고 있었죠. 공감학적 심상 뭐라고?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 뭐라 한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공감학적 심상을 어 서로 다른 심상이 두 개 사용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이건 공감각이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보면은 이건 뭐 예시로 써볼게요. 그래서 맛있고 빨간 사과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맛있고는 어떤 심상일까? 맛있고는 미각이죠 미각. 빨간은 이제 시각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사용됐으니까 공감각인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두 개의 감각이 나란히 사용된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복합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두 개의 감각이 사용됐을 뿐 어느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동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대표적인 예로 뭐 푸른 종소리가 있죠. 푸른 종소리. 푸른 종소리를 한다면 우리가 종소리는 청각이죠. 그쵸? 얘만 떼놓고 보면 푸른은 뭐야? 시각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자 봐봐 얘들아. 이거는 내가 결국 진짜 설명하는 건 뭐야 얘들아? 내가 진짜 설명하고 싶은 종소리죠. 그쵸? 종소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종소리가 이제 푸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청각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청각이 시각으로 뭐 하고 있어?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는 거야? 공감각이라고 하는 거고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이거를 청각의 시각화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청각이 시각처럼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감각이 두 개 나열된 거랑 이거랑 차이점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종소리가 푸르다. 그래서 청각이 뭘로 이게 딸꾹질을 멈추자. 괜찮아? 그 청각이 시각으로 가고 있다. 청각이 시각화.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여러분 보라고 강의 영상을 처음 올리는 건데 네, 목도 그렇고 약간 뭐 인터넷도 그렇고 약간 퀄리티가 좀 낮을 것 같아. 미안해 얘들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공감각 좀 이해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배시는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으로 가보면 자 우리가 발소리란 건 이것만 떼놓고는 청각이라 했어. 시든 배추님이 우리가 눈으로 느낀다 했어. 그치? 그러면 내가 진짜로 표현하고 싶은 건 뭐야 얘들아? 발소리죠 발소리. 그쵸? 근데 발소리가 뭐 같다는 거야? 배추님 같다는 거잖아. 그럼 발소리 청각이 뭘로 가고 있다? 시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청각이 시각화. 근데 뭐 청각이 시각화든 뭐 시각이 후각화든 뭐 후각이 미각화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감각이 이동하면 그거를 우리 어떤 심상이란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심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배추잎 같은 발소리라는 게 뭘 비유한 거라고? 어머니의 지친 발소리를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지친 발소리를 비유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의 외로운 처지를 비유한 시호를 찾아라 하면 뭐 찬밥 찾고 뭐 뒤에 윗목 나오죠. 윗목 말하면 되고 어머니의 지친 모습을 비유한 거 찾아라 하면은 이 배추잎 같은 발소리 그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둡고 무서워 여기 써 놨죠. 화자의 정서를 이거는 직접적으로 말한 거야 간접적으로 말한 거야? 네, 직접적으로 나타낸 거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적 간접적 차이도 많이 말했죠. 예를 들어 "나 외로워."라고 하면 이건 직접적으로 말한 거야. 근데 "야 나 여소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한 거야? 이건 간접적으로 말한 거죠. 그쵸? 여소를 해 달라는 게 외롭다는 뜻일 테니까 우리는 그걸 추측할 수가 있잖아. 이런 거 우리가 간접적, 근데 "나 외로워."라고 말하면 직접적. 여기서 화제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근데 근간창템으로 우리가 근간창템이란 건 물론 창이 금 같다고 해서 뭐 다 가난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약간 가난한 처지를 알게 해 준다. 그다음에 우리가 고유의 빗소리, 빗소리도 자주 나오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픈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비까지 내려. 그럼 나의 정서는 어떻게 된다고? 더 슬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빗소리란 건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구나 아니면 뭐 고조시키는구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고조, 심화. 그다음에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 턴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과거구나. 그래서 1 년이 과거 회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2 년으로 가 보면 아주 딸꾹질 미안해 양해해 줘. 아주 먼 옛날 화자가 모임을 짐작하게 하는데 어른임을 짐작해야 하는구나.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대. 자 이러면 일단 심상부터 아 아 뜨거. 우리가 뜨겁다니까 어떤 심상이야? 촉각이겠죠. 그쵸? 그럼 왜 눈시울이 뜨거워질까 얘들아? 우리가 뭔가 이제 눈물이 고일 때 이런 걸 약간 관용적인 표현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년시를 떠올리면 어떤 거야? 나는 되게 슬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어?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그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맞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써 놨죠?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면 맞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화자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얘들아? 이건 틀렸어. 왜? 우리가 그리워한다는 거는 좀 좋은 기억을 그리워하는 거죠. 나쁜 기억을 우리는 그리워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틀려요. 혹은 뭐 가끔 나오는 거로 뭐 슬픔을 뭐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런 맞아 틀려? 이것도 역시 틀린 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냥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가시라 했어, 얘들아. 그다음에 그 시절 내 유닛 윗목 씌어도 되게 의미를 많이 물어죠. 일단 윗목이 뜻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지. 윗목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아궁이가 있으면 이 먼 쪽을 우리가 윗목 가까운 쪽을 아랫목이라고 해요. 자 아랫목은 따뜻하고 이제 윗목은 차갑고 하네 그치? 그러면 얘는 아까 그 찬밥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야. 약간 차가워. 그럼 약간 외로움 그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윗목 우리가 윗목의 차가운 속성을 말하려고 윗목을 가져왔으니까 이건 촉각적 심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말 할 수 있어? 유년시의 외로운 기억을 촉각적 심상을 사용해 비유했다. 찬밥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그쵸? 근데 다른 점은 뭐야? 찬밥은 찬밥처럼 하고 직유법이 쓰였어. 근데 윗목은 어때 얘들아? 윗목은 뭐 같이 모모처럼 이런 말이 없잖아. 그치? 이게 뭐가 사용됐어? 이제 은유법이 사용됐어요. 은유법. 그래서 찬밥처럼은 직유, 윗목은 은유. 은유는 뭐예요, 얘들아? 뭐 A는 B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B라고만 말했는데 이게 A를 의미한다거나 이런 걸 우리 은유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윗목은 은유다. 그래서 유년시의 외로운 기억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떤 말 할 수 있을까? 이제 윗목하고 시가 끝나고 있죠. 명사로 시를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명사용 종결을 한다 했고 이런 걸 사용하면 여운을 남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걱정 대충 다 본 것 같고 하나 빼먹었다. 빗소리 어떤 심상이야? 빗소리는 청각적 심상이죠. 당연히 우리가 귀를 들으니까. 근데 몇 가지만 더 정리해 보면 일단은 뭐 과거, 현재의 2단 구성이다 이런 말 했었죠. 그쵸? 그래서 1년, 2년 이제 1년이 과거, 2년 현재. 그다음에 우리 어떤 말 했을까? 이거는
혼자 말하는 말투죠. 그쵸? 누군가 대화하는 말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뭐라 써놨어요? 독백제다. 여기 써놨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형광펜 된 부분 보이죠?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뭐라 표현할 거냐면 뭐 그대로 말 그대로 뭐 "안 오시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비슷한 시구 혹은 문장 아니면 부정적 표현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 일단 운율을 형성해요, 여러분. 일단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된다. 이건 시에서는 기본인 거고, 그다음에 이 시의 한정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안 오시네." 이 안이라는 부정적 표현이 반복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해, 안 해, 안 해 이러면 막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면 진짜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안 이렇게 반복하면 약간 부정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원래 좀 다른 얘기도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목이 너무 아프고 딸꾹질이 너무 나서 그냥 내용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영상이 딸꾹질 소리가 들어갈라나? 딸꾹질 소리가 난다면 미안합니다. 난 창피하네. 그래서 엄마 걱정이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습서에서 이제 엄마 걱정에서 화자를 바꾼 거, 우리 학습 활동에서 같이 봤었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아이 걱정이라고 하면은 화자가 뭘로 바뀐 거겠어요? 이제 엄마로 바꾼 거겠죠. 그쵸? 그러면 시의 주제가 바뀔 거야. 그치? 친구 걱정.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제 외로운 친구를 바라보는 나가 화자가 되는 거겠죠. 이 친구 걱정이라는 시로 바꾸면. 역시 주제가 바뀌는 거겠죠? 화자가 바뀌면 주제가 바뀌고 분위기는 바뀔 수도 있다. 분위기가 뭐 똑같이 어두운 분위기일 수도 있어. 근데 뭐 밝은 분위기일 수도 있고 분위기는 바뀔 수도 있고 화자가 바뀌면 시의 주제가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딸기까지만 보자, 딸기. 천재는 친구들은 뭐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천재 박 친구는 딸기까지 볼게요. 딸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얘들아? 화자가 뭐라는 점이야? 딸기란 점이에요. 그래 딸기를 뭐 했다?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다. 우리 이런 거 뭐라 해요? 의인화라고 했죠? 의인법이 쓰였다. 시 전체적으로 의인화했다. 딸기를 사람처럼 표현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화자를 왜 딸기로 설정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주제가 농작물의 가치래. 그래서 얘들아, 이 시에서 그리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마지막 보면 이제 집회 한 장으로다 우리 19회 사도행 8조까지 두루 사가는 선생님들 그냥 몸값이나 쳐줘라. 그러니까 약간 후레쉬를 말아 몸값을 딸기 그냥 제값 주고 사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 주제를 딸기 입장에서 전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는 실감나게 전달한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화제를 딸기라면 어때요? 재밌잖아, 그치? 그래서 화제에게 재미를 준다. 딸꾹질 때문에 미치겠어. 그래서 화자에게 재미를 준다. 화자래. 미쳤나 봐. 네. 자, 독자에게 재미를 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일단 사투리 사용했어요. 사투리. 그래서 왔어유, 있지요, 이슈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방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얘는 사투리 사용하면 뭐 향토적, 토적 분위기, 근데 현장감을 높인다는 건 얘가 충청도 딸기인데 막 서울말 쓰면 이상할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쓰니까 좀 리얼해지죠? 그래서 현장감을 높인다 이런 말 했고요. 또 뭐 재미를 준다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사투리 재밌잖아 얘들아. 그래서, 재미를 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시를 뭐 쭉 빠르게 보면은 50리길 짐차에 실려왔어요. 멀미도 가기 전에 낯선 거래 생김에서 지금 살살함 찾고 있지요. 이제 이 딸기가 멀리서부터 실렸구나. 우리 이런 거 알 수 있고. 자, 뭐 화자의 고단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시인의 고단함이라고 하면 당연히 틀리죠, 여러분. 시인의 고단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인과 화자는 당연히 여기서 다른 개념이죠, 그쵸? 시인이 딸기가 이 시를 썼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치? 시인이 고단하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당연히. 화자 딸기가 고단하다. 그래서 목마름은 인형제는 견딜 수 있슈. 헌디 볼기장은 여러분 볼이 아니라 엉덩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동백꽃에 나오는 어휘라 체크했는데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볼기장 쥐었다 들면 살결이 거칠다더니 단반이 무르다더니 하지 말아요.
그래서 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다, 뭐 대구법이 사용됐다 이런 말을 써놨는데 아마 딸기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딸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 이거랑 뭐 굳이 따지면 여기까지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그냥 혹시 몰라서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지몸이 이제 그냥 지몸인가요? 이만한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한임손 농부소 코를 탔어요. 한임손이란 건 딸기가 아무 데서나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자연환경, 또 농부손이란 건 이 농부들의 노력 이런 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폐 한 장으로 다 우리 19사도의 8초까지 줄을 사가는 선생님들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겠슈. 그래서 이게 결국 핵심 내용이지, 그치? 이 화자가 말하고 싶은 바야.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시를 왜 썼을지 생각해 보면 이제 농작물을 싸게 사는 사람들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야, 우리가 딸기 농작물 이렇게 귀하게 기른 거야. 그러니까 제발 헐값이 사가려고 하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약간 문제가 어리다면 뭐 독자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말이 나와도 맞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딸기란 시였고요. 딸기에서는 요거 요거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화자를 딸기로 설정했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동백꽃에도 다룰 건데 이런 사투리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잘 아시면 좋겠고, 이거 우리말 똑똑 있죠. 톳단 쌈 추킬레. 이거 만약 학교에서 하셨으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올 만해요. 근데 학교에서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은 이제 동백꽃으로 넘어가 볼게요.